자, 임춘의 공방전. 뭐라 그랬어? 가전 또는 가전체 문학. 네. 가전체 문학은 첫 번째 사물을 의인화한다. 두 번째 사물을 의인화해서 어떤 형식으로? 전기 형식으로. 내용 구성할 때 전기 형식. 첫 번째 출생, 어떻게 태어났고, 가계. 이 가계에는요 집안의 계통, 아버지가 누구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일생, 어떻게 살아왔고, 공과. 공과는 뭐냐면요, 잘한 일, 잘못한 일, 공을 세우거나 과오를 저지른 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가가 덧붙을 경우가 있어요. 평가. 후손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 뭐 역사관의 평가, 사신의 평가, 이런 식으로 글 쓰니에 평가가 덧붙습니다. 이 전의 형식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유자소전 보면 그것도 전의 형식이었잖아요. 유자 일대기와 유자에 대한 이 작가의 평가가 들어있듯이 가져도 똑같습니다. 사신의 평가가 덧붙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자, 구멍이 뚫려 있는데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테두리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는 돈을 의인화한 것이고,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뭐가 나오느냐? 공방의 자는 관지이다. 관지라는 자를 갖고 있었고, 공방이란 구멍이 모간하게 뚫린 돈, 관지는 돈의 꿰미를 뜻한다. 그 조상은 하면서 뭐가 나오느냐? 조상 가계가 나오죠.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살아서 세상에 쓰인 적이 없었다. 이 말은 공방이 생기기 전까지의 조상들은 뭐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돈이 유통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옛날에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상거래를 했을까요? 물물교환 방식이었죠. 뭐 자급자족의 방식이었고. 그러다 그는 처음에 황제 시절에, 이때 황제는 여러분들 헌원씨를 얘기합니다. 헌원씨 어디서 들어봤는데? 중국 중국의 황제 중에 헌원씨. 한원 헌원씨. 숙제 하나 줄게. 황제 숙제 하나 줄게. 헌원이 씨예요? 아니, 우리 헌원씨, 복희씨라고 해가지고 황제를 일컫는 이름이거든. 성선 복희씨는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황제를 복희씨라고 하고, 헌원씨가 어떤 일을 했어. 그 작가가 미워해. 그래서 헌원씨를. 불태웠나? 그 작품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작가를 말씀드릴게요. 박인로의 작품이에요. 방인도? 방인도 왜 있지? 박인로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헌원씨가 등장해요. 작가에서 봐봐. 우리 내가 이게 끝까지 다 안 확인해가지고, 우리 지금 여기 수록돼 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없어. 이번에 수록되지 않았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저번에 수록한 거예요? 작년에 수록된 것 같아요. 이번에 없어요. 정명이 박인로의 유황사 말고 돈이 있으니까 헌원씨 나오고. 아니, 돈과 관련 없어. 어쨌든 간에 헌원씨 황제 시절에 조금 쓰였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세련되지 못하였다. 어느 날 황제가 관상가를 불러서 그가 한참 동안 관상을 보고 말하기를, 산야의 성질이라 쓸만하지 못하지만 만일 폐하가 만물을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풀무와 망치로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점점, 마땅히 점점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은 돈의 주조 과정을 나타낼 말로 결국 뭐이기 때문에 금속 성분의 성질을 가지고 두드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돈의 주조 과정을 뭐 한 겁니까? 풀무와 망치로 뭐해서 때려서 긁고 빛을 간다. 본래 왕이라는 존재는 그것이 무엇이든 쓸모가 있게 하는 본인이 원컨대폐하는 저 단단한 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세상에 그의 이름이 나타났다 하는 시대에 바로 돈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그의 아버지 천. 공방의 아버지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가게가 나옵니다. 천은요 원래 화천을 일컫는 말로 예전에 중국 엽전이었어요. 옛날 중국 엽전에는 한자로 화천이라고 써 있었죠. 뭐였다? 주나라의 재상이었고 세금 매길 일을 맡았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공방은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며. 자, 공교롭게 이 생김새가 밖은 둥글둥글해. 근데 안은 모났어. 이거는 뭐냐면요. 둥글다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인, 모났다를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즉 돈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돈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돈의 양면성. 그러니까 돈의 좋은 점은 뭐예요? 일단 화폐 경제로 인해 가지고 상업을 활발하게 일으켰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이걸 얘기해 주려고 생김새를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 그에 맞게 잘 변하더니 한나라 때 벼슬하여 홍려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의 빈객을 접대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가 그때 오나라 왕 비가 교만하고 참남하여 권세를 도맡아 부릴 때 공방이 그 오나라 왕 비에게 붙어가지고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때 공방의 태도는 원래 자신이 모시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한나라의 왕이었죠. 근데 오나라에 붙어가지고 이익을 얻었잖아요. 그럼 뭐한 모습입니까? 충신의 면모를 지키지 못한 두 임금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제 때, 한무제 때 온 나라가 궁핍하자 공방에게 분부하여 부민후라는 벼슬을 주고 직위를 주고 그의 우리 염철승 근광비 조정이 있었는데 염철승은요 소금과 쇠입니다. 염자가 소금 염자예요. 철자가 쇠 철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이전의 화폐가 지녔던 애였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염철승이 누구를 부민인 공방을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형님이라 부르면서 절대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소금과 쇠보다 공방이란 돈이 뭐였다는 겁니까?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형님이라고 불렀다. 아무리 소금이 귀하고 아무리 쇠가 귀해도 돈이 최고야. 참고로 많은 분, 선생님 쇠로 돈 만들지 않나요? 무식한 얘기하지 말고. 동전은 뭐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구리나 주석 같은 걸 만들잖아요. 다른 거예요 이건. 이때 쇠는 뭐를 만드는 도구였냐면 우리 무기나 농기구 같은 거 만드는 도구였잖아요. 그래서 값졌죠.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방의 성질이 욕심이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었는데, 자, 물론 이 돈이라는 것이 긍정적 기능이 몇 가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에요. 그것을 공방의 성격을 통해 드러내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겁니다.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본전과 이자의 경중 저울질을 좋아했고, 나라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백성과 더불어 작은 이익도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만들고 재화를 중하게 하여 백성들 하여금, 그 다음에 줄겨세요, 근본인 농업을 버리고 어떻게 만들었다? 바로 끝은 상을 좁게 했다. 이게 바로 공방의 폐단으로 사람들 하여금 농업이 근본이고 끄트머리가 상업이다라는 관점은 뭐냐면요, 바로 사, 농, 공, 상이라는 인식. 사람은 그 공부하는 선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를 해서 농사를 짓고 아니면 기술자가 되거나 마지막에 장사치였어요. 사람들이 근본이 되는 농사를 버리고 장사치가 되게 만든 게 누구의? 바로 돈의 폐단이었던 것이에요. 시골에 땅이 있어. 그러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생명을 키우고 농사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 땅 팔아가지고 돈 벌어서 시내 가서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장사하면 돈 잡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돈이. 또 공방은 지치있게 권세가들을 잘 섬겨 그 문에 넘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뭐예요?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 이 말은 매지겠죠. 심지어는 내려가 보세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도 어지거나 어리석음을 묻지 않습니다. 딱 뭐만 봅니까? 아무리 저작거리 사람이어도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사귀었다. 사람을 사귀는 기준이 뭐예요? 인격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었죠. 재물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공방의 부정적 면모잖아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원제가 자리에 오르자 원제에게 누가? 바로 공우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공방은 이 나라의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장사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를 뭐하라? 바로 면직시키고 더러운 자는 징계해라. 바로 공방의 폐단을 말하고 화폐를 없애야 한다. 이 생각은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작가 혹은 사신의 생각과 일치한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 진나라 때 화교, 그 다음에 노포, 그 다음에 왕이보, 이 사람들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가지고 공방에서 우호적이었는지 반발했는지, 그 다음에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인물이 언급되어 돈에 대해 가지고 일단 유안, 그리고 내려가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밖에 없고 남송 때 남송 시절에 자,
누가 있어야 되냐? 바로 왕한석. 또는 소식. 그리고 사마왕. 자, 이런 인물들 중에 굵게 칠된 인물이 파교, 노포, 내려가 보니까 왕이보, 유한, 그리고 사마왕. 이런 사람들이 굵게 칠가 되어 있어요. 5군데.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런 공방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고, 공방의 폐단을 이야기하면서 화폐제도를 폐지하됨을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친 나머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공방은 나중에 죽고 그의 아들 윤마저 사형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생략됐는데, 얘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사신의 평가. 그러니까 뒤에 추가돼야 가전이거든. 지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뒤에를 추가시켜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편 같은 거 볼 때 꼭 뒷내용이 뭔가 추가돼서 생략된 내용을 끼워 넣어서 출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냐? 바로 사회를 어지럽힘으로 뭐 해야 된다? 바로 후환을 막으려면 공방을 없애야 된다. 이 내용이 누구의 생각과 공무의 생각과 일치하겠죠. 공 앞에 여기 원지 앞에 공. 자, 문제 확인하고 일단 공방지 마칠 거예요. 1번에 5번이죠. 자, 그의 아들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윤. 경박하여 세상에 욕을 먹었고 수형령이 되었으나 작물죄, 물건 훔친죄가 드러나 사형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경박한 성격이었지만 재물은 공장이 취득했다. 공장이 취득한 게 아니라 훔쳤다 그랬잖아요. 자, 5번. 2번. 1번에 공무는 공방을 징계해야 된다. 맞습니다. 화교는 공방과 극히 진행된 이유로 노포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왕이보는 공방을 부르는 호칭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죠. 왕이보 공방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가보세요. 그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고 뭐 한 거예요? 대우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유안은 나라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공방의 방법을 활용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유안입니다. 근데 마지막 보세요. 사마왕은 정승이 되어서 공방의 세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게 아니라 법을 폐해야 된다. 소식을 첨가해야 된다. 그 결과 공방의 무리가 세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마왕은요, 소식을 첨가하고 이 공방이 추진했었던 그 청명법을 없애자는 걸 통해 가지고 공방의 세력을 약화시킨 존재죠.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흥부전과 비교 나왔는데 이거는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바로 문제 풀 수 있는데 5번 보세요. 사마왕이 모함에 빠져 귀양하게 됐던 소식을 다시 첨가한 것은 흥부전과 달리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참고로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냐면요, 화폐가 지니고 있는 백성을 부하게 하거나 상업을 발달시킨 것이지, 여기 지금 귀양 갔던 소식이 돌아오는 건요 주인공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에요. 이거 뭐냐? 역사적으로 공방에 대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서로 뒤섞여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즉 그 앞 시대에는 뭐 한 거야? 공방을 긍정적으로 봐서 공방을 반대했던 소식이 귀양을 갔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소식이 첨가가 됐다는 것은 공방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납득이 안 되면 일단은 뭐 계속 붙잡아서 수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설명을 해야 되고, 알겠죠? 답이 5번이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4번, 5번이랑 그 다음에 현대소설을요, 앞에 교과서 학습, 개념 학습 몇 쪽? 15쪽에 황만근 이렇게 말했다. 다시 풀고 그 다음 뒤에 하나 더 있어.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네. 하나 하고 다시 우리 뒤에 있는 현재 수를 적용 왔어요. 한 2번까지 이기현이 고향까지 몇 쪽이에요 이게? 148쪽부터 몇 번? 153까지